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다음 달에 시작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에요. 사실 이혼한 후로 몇 년 동안 다시 결혼할 생각은 0.1%도 없었어요. 제 삶에서 또다시 남자를 믿는 것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지금의 신랑이 호감을 보였을 때도 기겁하고 거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결국 그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괴로울 때에는 많은 사연을 썰마에서 들었었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잠시 몇 달 동안 안 보내도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중에 알게 된 사진작가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성질 탓에 때때로 우유부단한 면도 보였죠. 그분은 넷째 아들로 태어난 기나긴 딸 만난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못 내려줄 정도로 아껴주셨고요. 시집 모은 지 얼마 안 된 날에 겪었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의 남편 사랑은 무척이나 다른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불만과 참견도 무척이나 엄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시아버지 남편이 먹는 저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치찌개와 사원 반찬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노발대발해서 자기 아들이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런 참견은 어머뿐만이 아니라 4명의 시누이들까지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집에 온 시누이들이 남편이 검은 셔츠를 입고 있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저를 보고 빨래를 나눠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세탁실로 뛰어들어 모아둔 빨래를 꺼내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나에게 흰 옷과 다른 옷을 나누어서 세탁해야 한다고 엄격히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집안일과 회사 업무 때문에 대충 처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런 제 사연을 들은 친구들도 매번 고개를 절레절레 젓으며 질리기 일쑤였습니다. 무슨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이것저것 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와 시댁 식구들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었죠. 바로 이 점이 착한 남편에게 제가 느끼는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참견 속에서 반년이 지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이태리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연애할 때에도 화보 작업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남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란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왜 이런 걸 다 샀어? 그냥 당신 혼자 두는 거 미안해서 새삼스럽게 난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은 명복이 신혼이라 가능한 장기 출장은 피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이해 못 할 사람이 앞으로도 일에 대해서는 나 신경 쓰지 마. 아무튼 이건 내가 사온 거니까 잘 쓸게. 고마워. 그런데 그 후로도 남편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퇴근하며 꽃다발을 사오기도 하고 기념일도 아닌데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저는 전에 없던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게 상황이 걱정되기도 했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생각해주는 건 고마워. 이런 선물은 우리에게 한 번씩만 하자. 아무리 둘이 벌어도 이렇게 쓰다가는 금방 거지가 돼.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나서 사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제 좀 자제할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당신과 친구들이 모임할 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산 거니까요. 고맙다고 해요. 2번까지만 받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남편의 선물 공세가 조금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시누이들이 칠순을 기념하여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었던 터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시누이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많이 고민했기 때문이죠. 제법 고급스러운 호텔을 예약하고 넓은 차를 빌렸어요. 그런데 하필 여행 전날에 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취소하고 회사에 달려가야 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만 빠진 채 나머지 가족들만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안타까워하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필 지금 그런 일이 생길게. 뭐야, 그냥 나도 가지 말까? 아니야. 어머님, 섭섭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라도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혼자 3박 4일이나 괜찮겠어. 어차피 거의 회사에서 대기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일주일 넘게 출장 갔을 때도 잘 있었잖아.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그렇게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하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쏜살같이 3박 4일이 흘러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 웬일에 나한테 인사를 다 해줬어. 이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 호텔도 정말 좋았어. 근데 올케는 못 가서 아쉬웠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말해봐.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연이은 신들의 인사에 마음이 매우 흡족해. 불만이 많고 투덜거리던 사람들도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기까지 해.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어. 자기야, 여행 정말 좋았다. 누님들이 나한테 인사를 다 하더라. 응, 너무 좋았지. 수고 많았어. 엄마도 좋아하셨던 모양이군요. 다행히도 많은 사진을 찍었나 봐요. 어디를 다녀온 건지 좀 보여줘. 사진 좀 부탁해. 아, 누나들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거의 못 찍었어. 뭐, 아니야. 제주도까지 가서 사진도 안 찍었다니까? 아마 누나들이 좀 찍었을 거야. 나는 일하는 것 같아서 찍기가 싫었더라고. 그래. 궁금한데 아쉽지만 날씨는 좋았어. 그래. 자기야, 좀 피곤한데 내일 말할까? 그러더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다면 여자 5명과 여행 다녀온 남편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들어 말해도 괜찮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편이거든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고 내리실 준비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커피 머신을 보니 어째서인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부터 작동이 부진했던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점검을 미루다가 이제는 전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고장 나 버렸네요. 제가 참 다급한 마음에 바닥을 쓰다가 남편이 사무용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지방 출장 때문에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잊고 놓고 온 모양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잠시 남편의 노트북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노트북으로 못했던 일을 마무리했는데 무심코 바탕화면을 보다가 제주라는 파일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의아한 마음에 제가 모르게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의 칠순 여행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다던 남편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던 것이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다가 이유를 알게 되고 경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시댁 식구들 말고도 다른 여자 한 명이 더 나왔었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영화부러운 처자였습니다. 허리를 두르거나 볼에 뽀뽀를 하는 애정 행각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었어요. 함께 여행을 간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사진을 찍었을 텐데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더구나 마지막에는 손을 꼭 잡은 남편과 여자 곁에 가족들이 함께 서서 단체 사진까지 찍었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트북을 챙겨 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달려갔죠. 그 후 지방에 촬영을 간 남편은 제가 기다린 지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네요. 그러더니 본인도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어요. 이 노트북에 들어있던 사진이었는데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게 사실은 제주도에 가족끼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지? 누가 보면 영락없는 자기 와이프인데. 은주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누나들이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나들이 모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뽀뽀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은주야, 너 없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해 그 여자는 누구고 왜 거기 있는 건데 알아듣게 말해줄래? 자기, 제 말에 따르면 저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해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는 걸로 봐서 처음부터 이런 사이는 아니었어. 사실 이태리 촬영 갔을 때 실수로 뭔가가 있었어. 이태리에서 출장 갔을 때부터 만난 사이였거든. 그때는 계속 만난 건 아니야. 우리는 그때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대학생이었어. 술을 너무 마셔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야. 그때는 우리 서로 실수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해서 따로 연락해 본 적 없어. 당신은 이태리 다녀온 후에 이상하다고 했어. 나한테 선물을 사준 적이 있잖아. 딴짓을 했던 죄책감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제 우리 결혼한 지 겨우 반년 좀 넘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미안해. 정말로 서로 일부러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 말 그대로 실수였어. 실수야. 그래도 당신 얼굴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걸리니까 그렇게라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런 게 아니었고 그 알량한 선물로에 죄책감을 좀 덜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모르고 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른들 말씀은 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남자가 이유 없이 잘해줄 때는 다 찔리는 게 있다더니 참으로 황당하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그러나 실수를 범한 여자가 왜 가족 여행에 끼워 넣고 자기랑 그런 거야? 왜 도저히 못할까? 헤어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글쎄, 그 애가 임신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누나들이나 엄마에게 말했더니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아찔해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학생이 애를 가졌다는 말이야. 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하니까 어머님이 춤이라도 출 정도로 기뻐하셨어. 나를 대신해서 칠순 여행까지 불러주셨어.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나들과 엄마가 부르라고 성화를 하셔서 어차피 내가 못 가면 비행기표도 아깝고 호텔도 빈다고 해서. 호텔은 인원수에 맞춰 2개로 나눠서 예약했고 우리 방은 따로 예약했지. 그런데 혹시 너를 대신해서 나 같이 가면 어때? 호텔방에서 그 여자와 함께 3일 밤을 보내고 온 것이야. 어쩔 수 없었어.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누나들이랑 자하고는 할 수 없잖아. 이런 미친 놈이 말이지. 내가 너 같은 머저리 신이랑 결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소름 끼치니까 당장 이혼해야 해. 너랑 시도 더는 못 살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벌여놓고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 거기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며 어쩌려고 그랬어? 나 몰래 2집 살림이라 하려고 그랬니?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울더라고. 그래서 차차 방법을 생각해 볼게. 찾아보려고 했어. 방법은 무엇인지. 사진을 보니 가족들이 아주 행복해 보였어. 나만 빠져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너를 놔주기로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럴 작정이면 진지하게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혼자서만 괴로워했을까?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 너 없이도 살고 싶지 않다는 소리야. 이제 시끄럽게 울부짖지 말고 오늘부로 내 집에 짐을 싸서 나가. 난 이제 너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집에 도착했어. 그리고 나서 남편의 짐을 마치 미친 것처럼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어. 잠시 후에 남편이 따라오며 애원하고 매달리더니
그런 말에도 냉담하게 거절하고 내쫓았어. 그렇게 나는 1년도 채 안 되어서 난 것도 있지만 정작 제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던 것은 저를 속이고 속어 사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 흉악했고 가족들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아들이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잡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들에게 피가 섞인 집안이라며 오히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반가워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모르게 가족 여행의 상대가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정말 참담하고 끔찍해서 다시 결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와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결정이 무너져 그 행동을 이해하고 다 해줄 것이라고 울며 겨자먹기한 남편을 보았을 때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그것이 다 어차피 소용이 없다 싶었죠. 물론 시동생리와의 관련도 있겠지만 너무 괘씸했다. 몇 분 더 받아내자고 그들과 물고 뜯는 제 모습이 더 비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혼집이든 24평 아파트와 외제차를 받아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송으로 질질 끌며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얼마 후 신혼집에 홀로 남아 짐을 정리하던 저는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남편의 가방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심코 가방 안을 살펴보다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의 곳으로 보이는 임신 테스트기와 산모첩이었어요. 상간녀가 그걸 내밀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갑자기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간직해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 혼자 그날을 지내며 짧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여전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 결혼 실패 이후 남자라면 업무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인턴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신선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놀랐다. 사진으로만 본 적 있는 남편의 상대방이 인턴들 사이에 있었다. 나는 의심이 들어 인터넷에서 명찰을 확인했는데 분명 내가 산모수첩에서 본 상대방의 이름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억스나 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곧 전 남편과 친하게 지냈고 저와도 친분이 있던 지인인 사람이었고 그 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전해주더군요. 그때 은주 씨랑 이혼하고 난 후에 그 여자랑 결혼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인사도 시키고 있고 아니요. 근데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그 집 여자들이 오죽까탈스러워 은주 씨를 따라가고 있어서 그 비난하며 살았었어요. 처음에 다르게 참견하고 시어미 님에게 시집가야 한다고 해서 어린 여자가 너무 두려웠대요. 그것 같은데 어느 날 그들이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가 결혼 못한다며 슬퍼서 울었다. 뭐야 어머, 그래요? 그래 그리고 나서 은주 씨의 전 남편 사진을 핑계로 1년 넘게 해외에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 아마 괴로워서 그러겠지? 떠나기 전에 송별회 하는 날 술에 잔뜩 취해 은주 씨 이름을 어찌나 불러야 할지 후회할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저는 그런 말을 듣니 갑자기 신경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전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고작 그 정도 얄팍한 마음으로 남의 결혼을 파탄낸 상간녀가 더 얄밉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상간녀는 제 얼굴을 모르잖아요. 저는 사진 속의 상간녀를 알 수 없지요. 얼굴을 봤지만 상간녀는 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처음 인턴으로 인사를 왔을 때도 저만 당황했지 상간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의 철없는 행동으로 한 가정이 파탄나고 제 인생은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멀쩡한 얼굴로 잘 살아가는 꼴을 보니 속이 뒤틀리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호시탐탐 상간녀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수에게 호되게 혼이 나며 눈물을 쏙 빼고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잠시 뒤 커피 2잔을 들고 옥상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우는 여자가 깜짝 놀란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그녀를 안심시켰고 씨 맞조네
안녕하세요. 윤 과장님, 부장님은 일을 참 잘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관심 없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지요. 아예 일을 못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잔소리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민영 씨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나요? 정말로 제가 부장님을 제외한 사람으로 미워하신다고 느껴져서요. 에이, 민영 씨만 인정받았을 거예요. 인턴 때는 원래 깨지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창피해서 윤 과장님은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과장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난 민영 씨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사석이나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대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서슴없이 물어봐요. 알았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나 외동이라 인영 씨 같은 동생 하나 있었거든. 이제부터 우리 편하게 지내는 거야? 고마워요. 언니 그날부터 저와 상간녀는요. 회사에서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사인 여성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내게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기꺼이 도와주는 척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친밀감을 형성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자가 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복을 원치 않아서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했습니다. 상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희 회사의 기획부장이었던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상간녀를 바라봤는데 상간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놀랐죠? 사실 제 약혼자가 이분이에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회사를 좀 더 알아가라고 인턴으로 채용해준 거예요. 언니, 민형 씨가 회장님의 예비 며느리라고요. 난 너무 놀라서 말이 막혀서 그저 더듬다가 회사 안에서는 비밀이라고 해야 해서 좀 어려웠는데 언니를 속이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라서요. 그때 상가를 한눈으로 보던 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바라보던 회장의 아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시고 유명하시고 또 우리 민영이도 잘 챙겨주신다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뭘 특별한 일을 했나요? 민영 씨가 워낙 싹싹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하셨어요. 결혼에 대해 물어보니 남자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다음 달 25일이 결혼 예정일로 아시다시피 민영이의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민영이도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준비를 할 겸 인턴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이며 상간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영 씨 축하해요. 너무 놀라서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언니 같은 좋은 분도 만나고 다음 달이면 결혼도 하고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언니는 상여의 말에 어색하다고 보이지만 놀란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네요. 잠시 후 정신없는 식사가 마무리되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 찰나 상간녀의 약혼자가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윤 과장님 같은 분이 민영이 곁에 있어 주셔서 든든하네요.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번호를 담은 명함을 받으면서 간녀의 약혼자인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고의로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며칠 뒤 우리 부서에서 회식이 있었고 그날 교묘하게 상간녀에게 술이 많이 돌도록 꾸몄어요. 술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회식 경험이 부족한 상간녀가 취해져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저는 상간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며 함께 택시를 타고 여자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이미 상간녀의 명함 속 인사 기록으로 집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모르는 척하여 상간녀의 약혼자인 회장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만났던 윤은주입니다. 오늘 민영 씨가 회식을 하면서 조금 취해 집에 데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남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정확한 호수와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서요. 아, 제가 많이 취한 것 같나 700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바이어랑 미팅 중이라 바로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비밀번호 알겠습니다. 제가 잘 데려다 줄게요. 근데 늦더라도 좀 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고 바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민영 씨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혼자 두기가 걱정돼요. 아,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만 오면 끝날 거예요. 그때 바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침대 옆에 놓아주고 오피스텔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연락도 없었는데 여자의 사수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3일 후 인사팀에서 상대방이 퇴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깜짝 놀란 척하며 여자의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돌아와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와 저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커피숍에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만나니 얼굴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여자가 나를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더군다나 인턴 생활도 그만두고 회장의 아들과도 파워 커플이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평화롭게 보였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사이가 좋았던 건데 어째서 파혼을 했을까? 아, 성격 차이야. 몰랐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나서 부부가 되었던 날에도 회사에서는 자르려고 했더니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얼굴이 반쪽인 제 친구, 음악 에스펙트 레이시오. 됐네. 사실, 힘들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준비도 다 했고, 부모님도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가족들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언니뿐이라고요. 잘 왔어. 근데, 파혼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혼나고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 언니 이혼하셨다 했죠. 대단해요. 정말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글쎄, 나야 뭐, 상간녀가 남편애까지 갔고, 나 모르게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도 갔는데, 민영 씨는 그런 일 당한 것도 아니잖아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응, 그랬지. 그래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괜찮아. 근데 가끔씩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가 떠오르긴 하더라. 그럴 때면 딱이라 안 돼, 때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말을 이어가자 상간녀는 조금씩 표정이 일그러지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바쁘신데 제가 괜히 시간 뺏었다 봐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왜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가? 나도 오랜만에 민형 씨랑 옛날 얘기하면서 빌어먹을 상관 여욕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있어봐. 민영 씨 이제 보니까 낯이 좀 익네. 우리 전에 어라, 우리 처음 만난 적은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게 맞나? 우리 회사에서 처음 만났잖아. 오,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처음 만난 건 아니었네. 말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 남편을 팔짱에 메고 신우들 사이에서 웃고 있던 건 바로 너였구나. 이제 알아보겠어? 상간녀, 오랜만이야. 너 아주 잘 지냈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셔? 뭐라고 하시는 건데? 너를 내 자리 빼고 찍은 사진을 봤지만 넌 나를 몰랐을 거야. 처음부터 내 존재 따위는 신경도 안 썼을 테니까. 그렇지, 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예, 그렇지만 내가 김영식을 모르는 척하거나 뺏으려고 시도했다가 버린 내 전 남편이야. 내가 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서 가정과 남편이 파탄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렇게 펼쳐진 거니?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알고 내게 다가올 생각으로도 하셨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내 앞에 생겨난 거야. 너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니? 내 얼굴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웃고 있던 얼굴을 사진으로 보았다는데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당신이 그랬어. 내 혼자서 약을 먹으라고 일부러 그랬지. 침대 옆에 초음파 사진과 사무수첩을 놓고 떠난 건 당신이 일부러 한 일이겠지요? 내가 입고 있던 물건을 돌려줘서 반가웠어. 2년 전에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약혼자도 그렇다고 했고 내가 손수 놓고 갔던데 어떤 느낌이었나 모르겠어. 나 꽤 친절한 편이란 걸 들으러나 상간녀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다가오던 것을 봤지만 여자의 말대로 일주일 전에 회식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 일부러 여자를 만취하게 만들고 그 집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침대 옆에 2년 전에 발견했던 그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을 놓았다. 그러고 나서 일부러 회장의 아들을 부르기도 했어. 처음에는 남편의 가방에서 그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바로 불태워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제 인생의 가오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마음에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깊숙하게 넣어뒀던 그 물건이 나중에 저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안겨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파혼하게 된 원인을 깨달은 여자는 매우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분노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고함쳤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야. 나도 그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갑작스러운 임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적어도 그 여행에는 따라가지 말았어야지. 내가 인간으로서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결혼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이가 없는 내 대신으로 날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했었어. 그렇게 그랬으면 내가 곱게 물러났을 때 결혼을 했지 그랬니? 근데 막상 내게 맡기니까 상상한 것과 다르더라. 그렇게 쉽사리 혀를 내두를 마음이면 시작하지 말아야지. 남의 입에 들어있는 곶감을 빼앗아 먹는 게 그리 달게만 할 줄 알았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다음 달에 멀쩡히 결혼할 수 있었어. 너는 어찌됐든 예전에 끝난 사이잖아. 그럴 거면 왜 이제 와서 화풀이를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세상엔 도덕이라는 게 있거든.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데도 모자라서 과거까지 숨기고 멀쩡하게 시집가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너도 잘 알잖아. 내가 한 짓이. 나쁜 짓을 했으니 그렇다면 이제 받아들이고 울며 끝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시원한 것 같아요. 내가 망가졌다 해서 내 인생까지 시키는 것 좋아 보이나? 후련해. 아니,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나 중심을 잃지 않아 잘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너도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길 바래. 난 같은 여자로서 충고 하나 해줄게. 과거가 있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손절하는 남자는 피하는 게 좋아. 세상엔 비밀이 많아요. 그 어디서나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럴 때 모든 걸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자마자 여자는 제 말을 들으며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확실한 마음으로 여자를 떠나 보내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여자를 남겨두고 인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상간녀의 약혼자와 마주칠 일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홈쇼핑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지금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하지만 또한 한없이 좁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예전 인연을 만나게 될지 알 길이 없답니다. 없더라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만나든 반가운 인연만 만들어 나가야겠죠. 물론
과거에 상처를 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어 사과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 어디서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